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A B뉴스 수요일 1부는 크립토 이슈로 알찬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이수호 테크엠 부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 또 그때보다 제가 한 3개월 만에 나온 것 같은데 코인 시장이 네. 그래도 많이 안정화? 나름 그래도 이제 제도권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가 좀 물씬 풍겨서 훨씬 더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많이 좋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넥슨과 넷마블 그리고 위메이드와 컴투스, 네오위즈 등 국내 주요 게임사가 지난주 미국에서 열렸던 글로벌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 GDC 2023에 일제히 참여를 하면서 블록체인 사업 홍보에 돌입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챗 GPT라는 IT 산업 최고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블록체인 산업이 일시적으로 관심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코인파리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꾸준하게 사업을 키워온 국내의 게임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P2E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국내 게임사의 P2E 시장, 국내에서는 아직 불어된 상황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나요? 네, 사실 뭐 국내 시장이랑 중국 시장 같은 특정 국가들은 아예 코인을 우리가 이제 현금화를 하는 일종의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대부분 이제 사행성 내지는 이제 불법으로 뭐 엄단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지역, 남미 이런 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걸 허용했다는 뜻은 아닌데 적어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토양은 닦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에 앞서서 이제 그 GDC라는 곳을 그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게임 개발자 축제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게임 소식이나 트렌드 그리고 올해 어떤 키워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룬 행사인데 지난 3년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뭐 트렌드를 알거나 그런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홍보 부스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열었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국내 시장이 이제 세계 4대 게임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인데 네. 우리나라만으로도 이제 전체 유럽 시장을 다 커버할 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게임 개발사의 매출이라든지 뭐 개발자의 인프라나 개발자 숫자 면에서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숫자다라는 점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게임의 수출 비중이 사실은 콘텐츠 시장 전체 비중에서 사실 제일 커요. 뭐 BTS도 잘 나가고 있지만 게임 수출액만 이미 10조 원에 달합니다. 연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게임 축제에 가서도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네. 나름 메인스트림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내 게임사들이 P2E를 상당히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로를 찾기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임사는 어디였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3년간 P2E는 대부분 좀 이렇게 작은 게임사, 네. 당장 국내에서 활로를 찾기 좀 어려운 게임사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내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사실 우리나라 게임을 아시거나 뭐 산업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넥슨이라는 가장 큰 이제 대기업이 직접 미국에서 P2E 사업과 올해 블록체인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건 넥슨 하면 이제 기존에 인기 IP가 굉장히 많아요. 뭐 네. 카트라이더도 있고 뭐 던전 앤 파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이 벌써 이제 한 20년간 진행이 된 네. 굉장히 큰 인기 IP인데 뭐 메이플 스토리 인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이나 향수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 게임으로 한번 웹3 즉 P2E를 해보겠다라고 넥슨이 이번에 발표를 했고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걸로 직접 넥슨이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기존에는 이제 코인을 이제 찍어서 코인을 팔아서 네. 이거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넥슨은 대기업이고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코인을 직접 찍어서 파는 구조가 아니라 일단 넥슨은 일종의 중간 기착지 역할만 해주고 네. 중간에 브릿지 역할만 해주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알아서 서로 이제 즐기고 돈을 버는 일종의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게 일단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네. 또 하나는 직접 넥슨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넥슨도 자체 메인넷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단은 이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폴리곤이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B2B 사업자인데 폴리곤과 함께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이번 GDC 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GDC에서 넥슨이 폴리곤과의 협업을 발표했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폴리곤이 이더리움 기반의 플랫폼인 거죠. 네, 뭐 코인 투자를 사실은 뭐 지난 몇 년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데 기술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가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네. 대기업들이 직접 이더리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지름길을 알려준다? 보통 이제 그렇게들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개발자들이랑 생태계의 접근성이 높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이 직접 이더리움으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특히 게임 사업자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폴리곤이 지금도 만들고 있고 네. 기업마다 또 하나하나 형태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친절하게 만들어서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내에는 이미 뭐 넥슨 말고도 뭐 카카오 게임즈나 아니면 뭐 네오위즈나 다양한 중대형급 게임사들이 지금 다 폴리곤이랑 손을 잡고 있고 네. 일단 뭐 미국에서는 또 알만한 우리 뭐 스타벅스, 디즈니, 또 미국의 제일 큰 커뮤니티인 레딧 이런 기업들도 지금 이미 다 폴리곤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곤이라는 사업자가 그렇게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알 수가 네. 없지만 분명한 건 대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자다. 그리고 대기업 친화적인 서비스를 단기적으로 붙이는 데는 폴리곤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 최대 게임사인 넥슨과 또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최강자의 폴리곤의 협업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DC 행사에서 넥슨 외에 또 눈에 띄는 게임사는 어떤 회사가 있었나요? 뭐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위믹스, 네, 발행사인 그렇죠. 위메이드랑 네, 또 장영국 대표가 네. 또 직접 참석을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C2X라는 자체 코인을 갖고 있는 컴투스 두 회사는 다 이제 위메이드는 대표님이 컴투스는 오너가 직접 송재준 대표가 가셔서 앞으로 우리가 올해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도 외부 미팅도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은 두 회사 다 이제 자체 부스를 만들고 또 컴투스 같은 경우는 구글 또는 에픽 게임즈 같은 미국에 있는 레거시 플레이어들이랑 직접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진행했는데 뭐 대놓고 코인을 뭐 키우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GDC라는 행사는 게임 개발자들이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미국과 서구권에 있는 메이저 게임 개발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두 회사가 활용한다라는 측면을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 두 회사가 다 사실 매출액 비중이 해외 비중이 높습니다. 네. 컴투스 같은 경우는 뭐 80% 90%가 이미 미국에서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 모두 자사의 웹3 사업을 북미에 있는 이용자들에게 좀 홍보하는 데 주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넷마블이라는 굉장히 네. 큰 대기업이 그동안은 P2E로 그렇게 막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회사인데 네. 사실은 넷마블이 가장 열심히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선 불법이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는 크게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데 네네. 이 넷마블이 지금 일단 당장 신작이 나와요. 모두의 마블 2 메타월드라는 신작이 준비되고 있는데 이번에 GDC에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넷마블 같은 경우도 위메이드처럼 자체 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도 궁금하네요. 코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신 한데 정작 이제 넷마블 주주분들이나 게임 산업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잘 모르시는 게 네. 넷마블은 다른 회사와 달리 코인이 두 개나 있습니다. 예, 어떤 코인인가요? MBX라는 코인이 있고 네. 펫이라는 코인이 있는데 네. 보통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위믹스라는 기축 통화가 있고 예. 그 아래 여러 토큰들은 이제 입점사가 직접 발행을 한 형태 그런 형태가 많은데 넷마블은 아예 기축 통화를 두 개를 들고 있고요. 네. 둘 다 발행을 했고 바이낸스나 카카오 클레이튼 같은 여러 대형 사업자들과 함께 지금 굉장히 다양한 코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은 역시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이기 때문에 주로 해외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두 코인 모두가 사실은 국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발행을 하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스스로 비즈니스 외에는 딱히 매출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코인으로 우리가 돈을 벌겠다라는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넷마블도 넥슨처럼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존의 서비스들을 키우는 데 좀 주력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아직 그렇게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크게 아직까지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미난 점은 넷마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 최대 엔터사인 하이브, 우리 BTS의 네. 하이브와 또 가족 회사입니다. 두 회사의 오너가 사실은 굉장히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뭐 친척 관계라는 얘기도 있고 네. 또 하나는 넷마블이 코웨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정수기 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법인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네. 이 코웨이의 모델은 BTS가 하고 있고요. 또 넷마블이 BTS 기반 모바일 게임을 지금 전부 다 넷마블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두 회사는 사실 굉장히 끈끈한 어떤 네. 가족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넷마블은 하이브를 통해서 또는 직접 엔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코인 중에 하나가 엔터 사업 받고 있고 또 하나는 넷마블의 본체인 게임 사업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즉 넷마블은 다방면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돈은 못 벌지만 이미 투자액이 되게 많아요. 네. 돈은 벌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넷마블이 내놓은 P2E 게임의 누적 다운로드 수를 네. 이번에 GDC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2천만 회에 달한다고 해요. 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가
대충 우리 환산해 보면 게임 네. 이용자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천만의 다운로드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음.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고 그러네요. 그만큼 네.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특히 음. 뭐 동남아, 넷마블의 게임에 대한 인기가 높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미 P2E 게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단 넷마블이 돈은 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수수료 수치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성과가 올해 중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번 GDC 때 발표했던 모두의 마블 2 이 신작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기대감이 큰 게 일단 모두의 마블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IP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대한 굿즈나 IP 사업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대감이 일단 시장에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코인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코인을 활용해서 게임으로 돈을 버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그래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게임사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인데요. 이제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 게임사들도 새로운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P2E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직접 생각하시기에는 P2E 시장 진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요즘 국내 대형 게임사, 특히 뭐 시총 기준 1위 뭐 크래프톤, 2위 게임사 NC소프트 모두 게임 자체로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용자층은 네. 분명히 굳건히 있기는 한데 그들이 이제 인당 소비하는, 그러니까 인당 이제 과금액이라고 하는데 불과 이제 코로나 기간이 한창 있었던 2년 전, 3년 전에는 인당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쓰시는 나름 핵과금 유저라고 부르는데 이런 네. 그런 분들이 계층이 굉장히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음. 지탱하는 데 큰 영향을 줬는데 아무래도 지금 소비 침체가 왔고 또 예. 유동성이 좀 많이 사라지고 또 취미 활동에 그렇게 거액을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게임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주가도 많이 빠졌고 이건 비단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 대형 게임사들도 다 마찬가지 분위기 때문에 활로 개척 측면에서 P2E를 좀 활용하는 측면이 일단 분명히 있고요. 또 음. 하나는 지난 3년 전에는 이제 코인을 찍어서 바로 코인을 돈을 버는 그런 네. 형태가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자가 일단 빠져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이용자를 일단 갖고 있어야 이 이용자들을 기반으로 이 트래픽을 기반으로 뭐 광고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에게 이제 다양한 어떤 AI를 활용해서 이 게임을 통해서 다른 쪽 비즈니스 유도하는 네. 뭐 예를 들자면 게임을 즐기고 옷을 살 수도 있고 네. 게임을 즐겨서 SNS로 옮겨갈 수도 있고 네. 또 그 SNS에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게임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이용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적어도 P2E는 이용자를 모으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 과거에는 그냥 게임으로 와서 돈을 내고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네. 즉 소비자들이 단순히 돈만 지불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재화를 창출할 수 있고 즉 이용자가 기존의 재미가 아니라 이제는 돈도 함께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네. 게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늘릴 수 있다는 음. 어떤 그런 측면에서 대형 게임사들도 지금 돈을 잘 버는 대형 게임사들도 결국은 이용자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P2E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 변화가 일단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넥슨 같은 대형 게임사들, 메이저 게임사들이 이번 GDC에 P2E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발표를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GDC 2023 비록 작년에도 열리긴 했지만 올해도 우리나라 주요 게임사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글로벌 활로 확보에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GDC 2023을 통해서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번 GDC가 도움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왜냐면 이게 3년 동안 사실은 신작들이 많이 안 나왔던 부분들이 요즘 게임주 많이 안 간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네. 게임 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네. 신작이 나오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어떤 그 게임에 대한 높은 시장의 눈높이,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네. 3년간 우리나라가 또 5G 네트워크가 굉장히 빨라졌고 고퀄리티 게임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하드웨어 기기들을 대부분 장만을 했고 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 네트워크가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콘텐츠 비즈니스의 소비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음. 눈높이는 높아져 가고 있고 하지만 개발사, 마케팅의 인건비 이런 비용 측면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은 정말 핫하고 트렌디한 게임들을 누가 더 빨리 많이 내느냐에 대한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러기 네. 위해서는 또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인재 확보가 제일 절실합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해낼 수 네. 있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개발자를 모아야 되는데 그런 개발자들은 대부분 북미 시장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기 위한 어떤 마케팅이 이번 GDC에 적극적으로 쏟아내져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단순히 게임을 소비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우수한 인재 하나를 잡는 게 그 회사의 10년, 5년을 네. 좌우하기 때문에 우수한 개발자를 모으는 측면에 굉장히 많은 마케팅 혈전이 벌어졌던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이런 게임 쇼를 통해서 어떤 게임의 어떤 소비 트렌드를 알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게임 개발자들의 트렌드, 음. 이들이 어떤 식으로 또 코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네. 또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코인을 적극적으로 줘도 게임사들이 코인을 팔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돼 있지 않잖아요. 네. 뭐 코인 투자분들도 코인을 팔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요즘은 대부분 또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코인을 주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자들을 잡을 수 있는 비결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이번 GDC에 좀 묻어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GDC를 통해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글로벌 진출도 물론 반가운 소식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게임 유저 입장에서는 국내에서도 이 P2E가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규제가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모두의 고민인데 네. 일단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네. 일단 4월 중에 빨리 이제 통과가 돼서 이 첫 번째 법안이 첫 페이지가 마련이 돼야 그래야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회계나 법률적인 이슈가 정리가 돼야지 그 당연히 이제 이걸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얘기 따라 나와야 되는데 일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계속 국회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때려잡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이 조금씩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일단 뭐 VPN이나 뭐 사설 가상 이 우회망을 통해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게임사들이 UI나 UX 즉 이용자 친화적인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네.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이런 정말 국민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IP의 게임들이 나오는 것 이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올 상반기 안에는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또는 이제 게임 이용자분들도 지금쯤이면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법과 제도는 머지않아 곧 완비가 될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GDC 2023은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국내 게임 유저들이 기다리는 국내에서 기다려지는 게임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가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올 상반기 안에는 일단 6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이 E3라는 대형 게임사가 있는데 네. 대형 게임 쇼가 있는데 음. 이 게임 쇼에는 일단 뭐 코인이나 P2E 쪽은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네. 그건 아무래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나라랑 비슷한 흐름인 게 그쪽도 지금 뭐 리플이라든지 뭐 대형 플레이어와의 어떤 소송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뭐 SEC나 CFTC 같은 규제 기관 사이에서도 나름 그 규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6월 안에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당면한 어떤 콘텐츠 이슈나 대형 행사 이런 걸 통해서 트렌드는 짚어야 되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P2E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법리적 이슈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거를 좀 촉각을 기울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중에 늦어도 4월 중에 리플 소송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 영역은 다르지만 P2E 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리플의 증권성 이슈를 어떻게 볼 것인지 네. 이게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대해서 CFTC와 SEC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주고받기가 이어질지 뭐 요즘 또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중국계 코인에 대한 견제 소식도 잇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코인과 중국의 코인이 앞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하면서 어떻게 또 서로를 또 견제하고 또 누르고 어떤 그런 힘겨루기가 이어질지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올 상반기 안에 굉장히 빠르게 무르익을 것 같아서 어떤 단기적인 콘텐츠 대행사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네. 그런 쪽 이슈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모쪼록 국내 게임사들이 성공적인 게임 생태계 조성이 되기를 하루빨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